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요 컵 어떤가요? 제가 지난날 컵 만들어 갔다가 드디어 받은, 딱 봐도 못 만든 제가 만든 컵입니다. 다음번에 만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렵긴 어렵더군요. 북튜브를 하게 되다 보면은 참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거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던지시는 질문인데 바로 인생책에 대한 질문이죠. 저는 사실 제가 읽은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단 한 권, 두 권, 세 권을 꼽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조심스럽게 답하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인생책이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아마 이 책과 작가를 꼭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오늘은 제 인생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왜 그 책을 인생책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그러한 배경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은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둡게 빠지진 않아야 되는데 말이죠. 먼저 오늘 말씀드릴 제 인생책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로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기를 달리해서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돌이켜보아도 아마 이 책만큼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입니다. 사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이 될 거고 어쩌면 책이라기보다는 까뮈 자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째서 이렇게 꼽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때는 대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 혹은 3학년 말 때쯤 졸업이 얼마 안 남은 시기가 다가오자 저도 참 고민이 많아졌어요. 여태까지는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사회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그전까지 사실 책만 읽고 독서 모임만 하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바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 앞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취업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그리고 인생 선배들 모두가 그래왔듯이 보통 취업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 저 역시도 원래대로라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야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제 고집 때문인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하나의 이유가 필요했어요. 내가 왜 취업을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는 인생의 방향이 이 취업의 방향과 맞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제 스스로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부른 소리였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뭘 하고 싶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뭘 가장 중시하고 있을까? 가족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민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어찌저찌 졸업이 다가와 버렸고 저는 명확한 내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1년간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 목적을 파악하면 그 이후로는 그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약 1년 동안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책을 원 없이 읽고 서평을 쓰면서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매일 카페에서 한 5-6시간씩 있으면서 3-4시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약 일주일에 한 편 정도의 서평을 계속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한 그 1년 동안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도 그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는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만난 책이 바로 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방인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 이방인으로 서평을 써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 서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써볼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직 이방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분량이 길다거나 읽기 자체가 어려운 소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미묘한 뉘앙스들이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메르소의 살인이나 그의 행동들, 사고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거에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서평을 누군가가 읽는다면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서평을 위해서 그때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까미에 대한 영어 자료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라든지 여러 아티클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까미가 이방인에 담긴 철학적 생각을 닮은 이 시지프 신화란 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서평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 길어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서평을 썼던 것 같은데 이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 경우에는 이해하기도 조금 힘들었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야 했기 때문에 거의 서평을 쓰는데 한 달이 꼬박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쓴 서평이 A4 용지 한 13장이 되더군요. 그건 참 신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과제를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긴 분량의 서평을 쓰는 일은 저도 참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에 그렇게 매달린 이유는 이 책에서 제기한 철학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이 결국은 제가 지난 1년간 고민하고 있던 주제였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삶의 무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번 영상에서 이 두 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차후에 영상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책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분, 20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두 책을 통해서 저를 그동안 올가매고 힘들게 했던 그런 질문들에 더더욱 천착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긴 기간이 끝나고 이윽고 까미에게서 그 대답을 들은 순간, 그래요, 그 순간에 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삶의 무의미에 부딪혀서 삶의 의미만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의미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무엇을 하던, 무엇을 먹던, 무엇을 보던 궁극적으로는 다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이 작은 부분에서의 소탈한 의미를 배제하고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혹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공유해야 될 그 의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정말 그러한가? 인간은 이토록 황무지 같은 삶 속에 어떠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내던져진 것인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의 지속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책들, 까미가 생각한 철학적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소설로 나타낸 이방인, 제가 찾아낸 까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죠. 삶의 무의미 속에서도 삶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까미의 대답은 단순히 감상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논리적 사고에 의한 증명과도 같은 작업이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삶의 무의미로부터 삶의 지속이 가능하다니.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죠.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시지프 신화를 열심히 읽고 이해한 뒤에 이방인을 다시 읽었을 때 그 희열감을,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새로웠거든요. 내가 그동안 읽었던 이방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수박 겉핥기만을 해왔던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까미의 대답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논리라는 말만큼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나 모순은 존재하고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그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미가 제가 이전엔 생각지 못했던 삶의 방향에 대한 대답을 하나쯤은 들려줬다는 것. 그래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책들은 많을 거예요. 적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도 순간적인 깨달음, 즐거움을 준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작가 및 작품을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작품과 까미를 고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했었고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까미 덕으로 혹은 탓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워해야 하는 건가?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때의 저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헤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비록 정답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으나 여기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방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픈 분이시라면 요 시지프 신화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 두 작품에 대한 요약과 설명으로 찾아올게요. 꼭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책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든 오페라든 노래든 혹은 게임이든 우리네 삶 속에는 여전히 다양한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마주치는 텍스트와의 만남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향을 받곤 하죠. 그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강렬한 만남도 있으실까요? 그런 만남들도 참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너무 내용이 무겁거나 재미가 없으셨을까요? 이렇게 다 말하고 나니까 조금 불안해지는걸요. 다소 간략하지만 솔직한 저의 이야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책과 생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분들과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